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마감 상황 간략하게 좀 볼게요. 13개월 만에 2,300선도 장중에 내줬던 코스피 지수가 장 후반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이 달러 약세 전환에 10원 가까이 내린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입하는 동력이 됐었는데요. 코스닥도 1% 가까이 올랐었고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의견,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각 특징주도 투자 의견 드리는 시간 있습니다. 잠시 뒤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지부터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 지난주 후반 들어서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는 어떨지 좀 봐주시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가 이제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주이기도 하고 또한 실적 시즌이 들어가는 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어느 정도 1차적인 결말이 좀 나올 수 있는 주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불확실한 그런 면들이 공존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요일 날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 날 바로 이제 대망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1차적인 결과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번 주는 좀 불안함이 좀 공존할 수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철저히 좀 많이 좀 가격이 싸져 있고 향후에 기대가 될 만한 종목을 한번 찾아봤고요. 그런 종목 중에서 바로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인 게임 회사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신작 게임 출시가 내년으로 다 2월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좀 실망 매물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는 이런 것들 다 선제적으로 반영한 그런 굉장히 싼 그런 주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게임주 지금 NC소프트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IP를 활용한 그런 모바일에서 새로운 게임들이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내년 상반기 이후에 리니지 2M 그리고 블레드 앤 소울 2, 아이온 템페스트 등 신작 게임이 무더기로 내년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도 신작 게임이 나오긴 하는데요. 팡야 모바일이나 아이온 레기온스 오브 워 이런 것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의 기대는 좀 내년에 나올 게임들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뭐 급하게 주가가 상승할 것은 예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분히 싸다라는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좀 모아가시면 충분히 내년에 좀 기쁜 그런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점점 밑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 쪽으로도 지금 가격은 충분히 싸다라는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37만 1,000원이고요. 목표가 47만 원, 손절라인 35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반기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NC소프트였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기업 5년의 가치를 찾는다. 모멘텀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손열호.
예, 함께해 주실 전문가 나와 계신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셨습니다. 월요일을 지켜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1위부터 8위 종목도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신일섭 소장님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 8종목에 대한 수익률 흐름을 함께 보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들이 그러네요.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던 3위각기가 매수한 지 일주일 만에 2.20%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6월 19일에 매수된 해마로 푸드서비스가 금요일장 장중에 52주 신고가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36.50%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손여루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 함께 살펴보시죠. 종목별로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주신 이틀 만에 에스모가 8% 이상 수익권으로 들어왔다는 게 특징적이겠고 6월 21일에 주신 EM코리아가 11.93%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여전히 포트에 그대로 담고 가신다 말씀 전해졌고요.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애경산업 1위입니다. 62.14% 수익을 내주고 있고 아프리카TV가 2위 43% 이상 플러스 수익권입니다. 해마로 푸드서비스 6월 19일에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인데 36.50% 플러스 수익을 내면서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여루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1위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21%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전 종목이 지금 5월 달에 주신 종목들인데요. 2위 SKC 코롱 PI가 17.86% 수익권이고 3위 셀바스 AI가 또 15.96%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4위부터 8위 종목과 전문가 이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신일섭 소장의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4위입니다. 36.50% 수익이고 장성혁 전문가 사마콘덴서 5위 35.81% 수익입니다. 신일섭 소장의 스튜디오 드래곤도 순위권 내 들어와 있는데요. 6위이고 23.85%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정희준 팀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위, 신준섭 전문가의 한글과 컴퓨터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 1위부터 3위 함께 보시죠. 신일섭 소장의 애경산업이 부동의 1위입니다. 62.14% 수익이고 아프리카TV가 다시 2위로 올라왔습니다. 43% 수익권. 박동현 본부장의 필라코리아가 37.91% 수익을 내면서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현황 살펴드렸고요. 매주 월요일은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니까 종목 리뷰 듣겠습니다. 애경산업 살펴볼까요, 소장님? 네, 예. 애경산업이 제2의 LG생건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화두가 던져졌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LG생활건강 역시 지금 그 생활건강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그 기업 명대로 생활용품 시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로 굉장히 두각을 받으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요. 아모레퍼시픽 이 부진할 때도 LG생활건강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죠. 근데 LG생활건강을 지금 그 쫓아간다는 애경산업이 상장된 이후에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LG생활건강이 갖고 있는 지금 화장품 브랜드, 유명한 것들, 성공한 브랜드만큼 숫자라던가 깊이에서 모자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애경산업은 뭐 그 하나의 그 히트 상품밖에 없지 않냐. 이런 그 조금 그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품목을 다변화하면 되는 거니까요. 브랜드도 성공하는 브랜드를 많이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애경산업은 기본적으로 저력이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밑바탕도 없는 데서 화장품 사업을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기존에 다져진 생활용품 시장으로 다져진 매출처 그리고 뭐 유통망 이런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리한다. 그래서 애경산업의 지금 질주는 계속될 수 있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고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큰 종목이고 무거운 종목이라고 안 가지가 않아요. 성장성이 좋으면 그게 더 파워 있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애경산업은 지금 계속 달리는 게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업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는 더욱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장 투자 전략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이 지수가 제한된 가운데 종목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우 나스닥은 계속 신고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부담감이라든가 금리 인상 이런 거에 따라서 지수는 제한될 거예요. 대형주는 안 움직이지만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화려하게 펼쳐질 거고 남북 경협 얘기가 또 나오는 대로 계속 그 부분이 또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7월 2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시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는데요. 출발 분위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현재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은 모두 약세 출발이 됐습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은 보합권 내 출발이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5조 3천억 원에 그쳐서 1분기 실적보다는 감소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균적인 예상치인데요. 삼성전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대비 한 0.1% 정도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은 약세 출발입니다. 0.58% 하락한 85,000원 초반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0.82% 올라와서 30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3% 또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 42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죠. 이에 따라서 분식 회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온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장에도 투자 심리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생활건강과 삼성물산이 나란히 0.3%, 0.8%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 살펴드리죠. 네, 국내 증시 움직임이 좀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는데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약세 전환이 돼서 0.15%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322로 출발이 됐고 코스닥은 0.12%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시작이 됐는데 819포인트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4% 상승 출발을 했고 바로 이어서 신라젠도 0.5% 정도 오름세로 시작이 됐습니다. 반면에 메디톡스, CJ ENM, 바이로메드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장 시작이 됐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또 살펴볼게요. 예, 일단은 펄어비스의 주가 흐름이 눈에 띕니다. 1.33% 오늘도 상승인데 하반기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짙은 상황에서 오늘도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 나노수의 주가가 4.64% 급등하면서 6,760원 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0.35%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부 시간에는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2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종목을 분석해서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 그 의견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일섭 소장의 신규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나이스 D&B입니다. 나이스 글자가 들어간 것처럼 나이스 그룹의 계열사고요. 나이스 그리고 D&B는 뭐 지금 영어로 D&B인데 한글로 기업명은 D&B로 되어 있어요. D&B 회사라는 회사인데 나이스 D&B는 그 신용 정보에 관련된 회사거든요. 나이스 그룹에 보면은 신용에 관련된 그룹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ATM기를 운영하는 거기도 나이스가 써져 있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금융에 관련이 많아요. 나이스가 하는 것들이 한국전자금융도 계열사에 있고 보면은 다 금융에 관련된 회사, 신용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죠. 나이스 그룹이 뭐 그룹마다 뭐 이렇게 틀리잖아요. 뭐 삼성이나 LG는 전기전자고 현대차는 자동차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나이스 그룹은 전자, 금융, 뭐 이런 신용 이런 거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 D&B라는 회사는 지금 뭐 한국 신용정보 지금 나이스죠. 그리고 미국의 D&B 회사 그리고 일본의 도쿄 쇼쿄 리서치 제휴로 설립된 회사예요. 그래서 2011년에 상장되어서 상장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냥 보면은 그 기업이 사업 시 부여받아야 하는 D&B사의 고유 기업 아이디가 있는데 이거의 국내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D&B라는 그 미국의 회사가 그 보유하고 있는 회사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국내에서 나이스 D&B만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용 인증 서비스,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 신용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일단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라든가 신용 인증 서비스 이런 것들을 그 사용하는 것은 주로 뭐 정부 기관이라든가
어떤 그 기업에서 또 다른 기업의 그 어떤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 기업의 신용도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나 뭐 정부는 더욱 중요하고, 정부가 어떤 민간 기업의 서비스라던가 뭐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신용도를 확인 안 하고 구매했다가 나중에 일이 터지면 난리가 나겠죠.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그리고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사의 그 신용도를 파악을 안 하고 했을 때 갑자기 부도가 날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때문에 신용도가 중요하고, 우리 금융에서 다른 데도 신용도가 중요하잖아요. 맨날 뭐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뭐 평가하는 뭐 기업의 평가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신용도 맨날 그 탑픽으로 나오잖아요. 신용도가 막 떨어지고 뭐 이러면은 뭐 아르헨티나나 예전에 이런데 부도 맞았을 때 이럴 때 신용도 계속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합정이랑 똑같죠. A뿔 받다가 막 갑자기 뭐 C- 이렇게 되면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용평가회사가 여러 개가 있죠. 나이스 DMB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정부, 공공기관이라던가 일반 기업들이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나이스 DMB가 제공하는 신용 정보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기업 정보를 국내 고객이 쓰는 거라던가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을 쓰는 거, 이거 다 마찬가지. 양쪽 상호 간에 다 그런 그 신용 정보를 이 나이스 DMB가 제공을 하고요. 신용 인증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신용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래서 신용에 관련된 특화된 나이스 그룹의 어떤 계열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최근에 신용도 조사를 지금 항상 필수시하고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 그런 환경에 맞추어서 지금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나이스 그룹 자체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이스 그룹 자체가 계속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있고, 나이스 DMB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스 그룹 중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지금 흐름이 좋아요. 손절가 9,000원, 목표가 2만원입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삼보판지입니다. 저번에 골판지 업체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삼보판지, 또 이제 그 판지 이름에도 있죠. 골판지를 만들거나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그 제지주들의 흐름이 좋아요. 아세아제지, 삼보판지, 영풍제지. 뭐 이거 세 개를 말씀드렸지만 제지주들 다 보면은 다 흐름이 좋죠. 지금 신고가를 대부분 돌파를 했더라고요. 2015년, 16년 그쯤에 기록을 했던 주가를 다 돌파를 시켜놨고요. 그래서 지금 제지주들이 왜 이렇게 좋을까? 그때 뭐 이런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모바일 그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택배를 굉장히 많이 시킨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오프라인 가서 샀던 거조차도 오프라인에서 눈으로만 보고 집에 와가지고 모바일 쇼핑으로 택배로 시킨다. 그러니까 택배 시장의 성장이 이 그 제지라던가 판지, 골판지 업체들의 성장을 가져온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판지, 그 골판지라던가 제지 회사들의 지금 제지들의 평균 PBR이 0.5배 미만이에요. 다 찾아보시면 PBR이 막 엄청 낮아요. 0.3, 0.4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장부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PBR이 낮은 주식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PBR이 낮은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니까 지금 망해서, 물론 이 이론대로 그대로 계산돼서 뭐 평가되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당장 망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지금 주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남기 때문에 그걸 청산해서 돌려받더라도 나는 손해를 안 본다. 이런 안전마진의 개념이거든요. PBR이 낮으면. 그래서 지금 그 제지주들은 너무 안정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성장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PBR이 낮으면 뭐하냐. 오히려 PBR이 고 PBR로 해서 뭐 게임주나 바이오주처럼 PBR이 막 10배, 20배, 30배를 가더라도 주가가 상승하는 게 좋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PBR이 낮은 주식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PBR이 낮다가 갑자기 성장성이 부각돼서 그 PBR이 낮은 것까지 무기로 해가지고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산성 PNC, 그리고 산성 LNS, 리더스 코스메틱 이렇게 변환됐던 걸 보면 아직도 사실 골판지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매출 비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사양산업,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바일 쇼핑의 성장에 따른 뭐 택배 시장의 그런 그 급상승, 이런 스토리가 나오더라도 아직도 그 골판지 회사 이런 것들은 지금 사양산업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 골판지 회사의 사양산업으로 접어든 골판지 부분을 지금 탈피해서 뭐 화장품 사업을 손댄다거나
이러면 갑자기 또 급등이 나요. 왜냐면 PBR도 너무 낮은데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그동안 거래량이 없었는데 막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뭐 저번에 말씀드린 대한제당도 마찬가지고 설탕 회사들이라던가 이런 제지 회사들 그런 걸 노리고 마냥 이렇게 그냥 여기서 앉아 있다가는 10년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려면 여러 가지 스토리라던가 이런 분위기를 보고 지금 상황을 보고 들어가야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제지주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일어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성장성이 갑자기 제지 업종이 파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제지 업종들이 갑자기 어느 날 다 같이 화장품 바이오를 한다고 손을 댔어요. 근데 그 화장품 바이오 시장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제지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나와서 정말 사면까지 다 변경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이제 주가가 다 급등을 하겠죠. 다 같이 공감대 형성하면서. 근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급등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제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급등을 했으나 PBR이 뭐 그 낮은 거를 무기로 해서 지금 뭐 고PBR로 가는 그런 과정은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지 업종이 오르고 있는 건 팩트예요. 어쨌든. 그리고 PBR이 지금 0.5배 윗도는 거. 그게 강점이죠. 그래서 이 안정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금 업종이고 손댈 수 있는 그런 택배 업종의 성장에 따른 그 성장 스토리 그런 것도 약간 예전보다는 그 주가의 흐름을 좀 다이나믹하게 하는 요인인 것 같고 그래서 삼보판지도 그 중에 하나고 2015년 16년의 고점을 지금 한번 넘어섰다 살짝 눌러 앉았어요. 그러니까 시멘트주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PBR이 낮고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고 조용한 종목이었는데 남북 경협 테마가 들어오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판지주에도 들어올 수가 있다. 제지주에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 뭐 그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PBR이 낮고 안정적이고 지금 흐름이 조금 좋으니까 요 다이나믹 부분을 타보자 해서 가져온 거고요. 손절가 9,000원, 목표가 20,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지금 이제 장마철이 접어들어서 비가 오고 있지만 장마철이 이제 잦아들고 이제 뭐 땡볕이 땡볕 더위가 또 들어오게 되면은 또 미세먼지 관련주가 부각될 수가 있어요. 미리 한번 움직였었죠. 그리고 이제 장마철에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 살짝 눌리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위해서 지금 보고 있어야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위닉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외 공기청정기 및 제습기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50이라는 회사는 마스크 만드는 회사고 크린앤사이언스는 여과지, 뭐 필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죄다 급등을 했었죠. 50이 지금 최근에 조금 떨어졌고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는 한번 뿜었다가 내려왔어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과 2014년이죠. 14년, 15년의 고점 그리고 20,000원대 마이지수대 거기서 이제 걸림돌이 돼서 내려왔고 일단 크린앤사이언스가 제일 급등했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아직 뭐 다 죽지는 않은 것 같죠. 그냥 대충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뭐 미세먼지의 관심도가 증가할 것으로 계속 예상이 되고 예전 같은 경우에 그 날씨 뭐 방송을 보면은 예보에서 뭐 미세먼지 관련 수치 그런 것도 아예 정해져 있지도 않았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지금은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이 확정적으로 정립이 되었죠.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수치들도 다 개발돼서 평가가 되어서 일기예보에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세먼지가 관심이 있고 지금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이제 뭐 공기청정기 및 제습기 이런 시장도 커진 거죠. 그러니까 뭐 에어컨에 공기청정기 제습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다 따로 지금 다 사잖아요. 에어컨이 한 대가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방에 또 있고 제습기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뭐 세탁기가 따로 있는데 건조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가전제품의 종류도 다변화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니스 같은 회사에게는 좋죠. 어떻게 보면은 LG나 삼성이 대형 가전을 다 만들어 버리는데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틈새 마켓을 치고 들어왔는데 마침 그 틈새가 커지는 지금 환경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 틈새가 커지면서 위닉스 같은 회사가 길을 완전히 트여줬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위닉스 같은 것들이 지금 리딩주로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000원대 마지수세에 막혔고 그리고 지금 약간 눌렸고 장마철이 다가왔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떤 주가의 조정을 하는 타이밍 그리고 어떤 그 주변의 여론도 이런 것들이 시기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눌릴 때 그리고 장마철이 비 오는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름에 그 밀짚 모자를 사지 말고 겨울에 미리 사라 이런 것처럼 뭐 그거에 아예 딱 맞는 얘기는 아닌데 장마철을 지금 장마철에 지금 미리 땡볕더위가 오기 전에
이런 주들을 조금 눌릴 때 사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7,000원이고요.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수업 소장님은 항상 종목 주실 때 목표가를 100% 이상 주시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나이스 DMB, 삼보 판지, 또 여기 위닉스까지 투자 의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손유로 팀장도 계신데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예.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오르비텍입니다. 1993년에 설립되어 2010년 6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방사선 안전관리 및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 검사 이런 전문 업체로 남북 경협 중에서도 비핵화 관련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남북 경협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6월 초부터 이제 한창 투자자들 이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긍정적 모멘텀 지속적으로 쏟아져 왔지만 이제 전문가들로 하여금 아직 논의는 많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화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사실 얼어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철도나 가스관 관련을 제외하고는 좀 단기적인 지지권을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을 좀 단기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철도나 가스관이 아니라 좀 빠르게 좀 단기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비핵화 관련 수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 오후였죠.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비핵화 관련으로 이제 7월 6일에 방북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어제 저번 주 금요일 종가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남북 도로 현대화 사업에 따라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이제 비핵화를 선도해서 남북 경협 종목들 그다음 기타 다른 섹터들까지도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권에 매수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지만 해당 종목 오늘도 지금 좀 갭상승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면 좀 효과적으로 평단가 낮추면서 비중 맞춘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 7월 6일 이후 추가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을 때 출발 즉시 와이드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맛있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점차적으로 좀 낙폭,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이제 낙폭이 점차 최근 3거래일간 잦아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매매, 낙폭 간에 투매를 했던 세력은 이제 주체는 개인 투자자였고 이 개인 투자자의 투매 물량을 받아내는 것은 외인이었습니다. 그다음 성공적으로 낙폭이 잦아든 이후에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긍정적 모멘텀 나오면서 종가 관리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일단 긍정적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외인들이 좀 선점했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 기대만큼 강한 슈팅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은 좀 오후쯤에 다시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자막상으로 지금 매수가 아마 4,700원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좀 변동성 생각해서 5,000원부터 4,700원까지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방송에서 4,700원 나와있지만 저는 최고가 5,000원을 잡고 대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TV 시청하신 분들 5,000원부터 4,700원까지 분할 매수 좀 쪼개가지고 매수 좀 걸어 놓으시면 좀 효율적으로 매수가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좀 박스권 상단 부분 좀 7,1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500원, 6,600원 일단 단기적인 저항 구간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멘텀이 크게 따라서 해당 구간 돌파 여부 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목표가는 7,100원 잡고 좀 중간중간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펄어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주력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2010년 9월, 10월에 설립된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전문 업체로 이제 게임 관련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해당 종목을 좀 단기 스윙적인 관점, 그 다음에 앞으로 아직 무역 전쟁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오늘 뉴욕 증시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좀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가 호황장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 방어용으로 한 종목 정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었고요. 일단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 상장 전까지 2016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지만 2017년 연간 실적은 2016년에 비해서 좀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나 외인 기관들로부터 러브콜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지권, 일단 연간 실적이 떨어졌다는 악재성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지지권 이탈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 1, 4분기는 이제 2010년 4, 4분기에 비해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2018년 2, 4분기 잠정 실적도 전분기 대비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자막성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펄어비스에서 만든 검은 사막 모바일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많은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뭐 주력주로 가져가셔도 좋지만,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그 다음에 수급을 봐서도 단기적인 스윙, 그 다음에 앞으로도 시장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도 좀 단기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좀 소액을 담근다라고 하면서 매집한다라고 관점을 하시면은 펄어비스 좀 주력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좀 2017년 실적 악재, 2017년 실적이 다소 부족한 악재가 이미 선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지지권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주력주로도 가져가실 분들 좀 소액 담가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단기 스윙적인 측면이랑 이제 지수의 추가 하락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5% 내외로 좀 비중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21만 8천 원을 잡아왔고요. 지금 22만 원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2만 원과 21만 원, 21만 8천 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아무래도 좀 고점 인식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지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대감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기대감이 높은 만큼 악재성 모멘텀에 따라서 단기적인 지지와 이탈할 경우에 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손절가는 이제 지지와 이탈하는 것을 막으면서 기간적 기회비용을 막을 수 있는 19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분 27만 1천 원을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종목이 남아있네요. 네, 우선 이제 세 번째로 드릴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오늘도 이제 출근하셔가지고 이제 부장님께 보고서를 올렸지만 반려를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본업이 있는 우리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인데요. 금속 가공 기술 및 시스템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각종 통신 장비, 핸드폰, 반도체 장비 등의 합체, 구조물, 그다음 전기 구동 장치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6월이 지나고 7월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IT 장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외인과 기관들은 사실 그 섹터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삼성전자 필두에서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술주들의 좀 반등을 예상하고 좀 저가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에 좀 비핵화 관련해서 좀 긍정적 모멘텀이 나왔고, 7월 말엔 또 철도 관련해서 이제 또다시 회담이 있는데, 그래서 7월 관련해서는 좀 IT와 정책 수혜주들의 반등보다는 좀 남부 경협주에 좀 재도약을 좀 기대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 둘 절충에서 남부 경협 소소한 목표를 잡고 남부 경협과 그 다음에 IT 기술주들이 역시 실적 발표를 토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IT 기술주도 역시도 놓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2주 전이었죠.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악재성 모멘텀을 좀 급락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권리랑 마저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제 악재성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제 하락분은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서진 시스템 지금 들어가면 날아갈 일만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 4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이제 8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7%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영업이익은 9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독일의 EBM 팝스와 첫 수주 계약을 진행하면서 2,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유상증자 이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권리락까지 끝났기 때문에 유상증자 반영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얽매일 필요가 없고, 지금 투매 물량은 다 나왔고 2, 4분기 실적 역시 수주 계약을 통해서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날아가기 전에 지체하지 말고 매수해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 이제 뭐 전 섹터가 당연하겠지만 외인과 기관들의 좀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매수가는 좀 단기적인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좀 매수 가능한 좀 28,500원을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이자 이탈시 52주 최저가가 될 수 있는 27만 원을 잡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우려되는 거는 52주 신저가가 될 경우 좀 기회 비용이 좀 길어질 겁니다. 반등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 서진 시스템의 차후 행보나 그다음 2, 4분 실적 발표에 대한 좀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27,000원을 손절가라기보다는 추가 매수가 잡아주시면 될 거고, 네.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상단 부위 36,800원을 잡아드리고요. 중간중간 단기적인 지지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브리핑을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호로 팀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앞서주신 두 종목 오르비텍, 펄어비스는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주신 거고요. 장중 대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 서진 시스템 같은 안정적인 투자 종목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 이렇게 공개를 모두 해드렸는데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투자 의견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STX 엔진 보겠습니다. STX 엔진이 상한가 출발이 돼서 지금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이렇게 급등을 한 거거든요. 신일섭 소장께 여쭤봅니다. 네, STX 엔진의 공시가 한국산업은행에서 유암코 기업 리바운스 제8차 기업 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로 변경되었다. 아, 글자가 몇 개인가요? 이거 2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예. 네. 어쨌든 지금 STX 그룹 예전에 정말 크게 성장했던 거 기억하시죠? 정말 신화잖아요. 신화. 잘 되었으면은 지금 위인전도 나왔을 텐데 아쉽죠? STX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인 것 같고, STX 중공업, STX 엔진, 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암코에서 아까 제8차, 저거는 제1차, 2차, 3차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암코라는 회사는 연합자산관리인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잖아요. 그 뒤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부실채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빵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 부실채권들을 그대로 그 상태로 터트리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망하니까. 그래서 6개 시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 기업, 하나농협, 이 출자금 1조 원을 내서 만든 그 연합 자산 관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지금 유암코라는 연합 자산 관리 회사가 오리엔탈 전공이라고, 지금 이 오리엔탈 전공도 부실채권을 인수했고요. STX 엔진 것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실채권들을 인수해서 이제 부실채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잘 회생을 시켜서 나중에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을 이제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암코라는 회사가 생겨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손대고 있는, 특히 부울경이라고 하죠. 이번에 지금 선거에서도 부울경 지역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부울경 지역이 지금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지금 조선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기반 산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려운데 유암코가 그 부분을 지금 많이 손을 대고 있다. 어쨌든 갈 길은 상당히 멉니다. 지금 이게 29.72% 상한가를 갔지만, 지금 STX 그룹을 비롯해서 STX 엔진, STX 중호,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 이건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토막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유암코가 인수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갑자기 삼성전자처럼 글로벌한 회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0.0000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최대 주주 변경에 따라서 상한가를 간 것은 화두에 오르고 지금 탑픽에 오르고 반길 사실이지만, 이 지금 기업이 회생 절차를 거쳐야 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바로 상한가를 10방을 가는 걸 내가 따라잡아서 큰 수익을 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기업이 하나가 회생이 되어서
더 나아지는 모습을 바라봐야지 하면서 그냥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STX 엔진이 점상이어서 따라가지 못해 아쉽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 이번에 PCL 보겠습니다. PCL의 주가가 장중에 10% 급등했다가 지금 오름폭을 다 줄였습니다. 어제 종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 종가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국책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이렇게 주가 급등을 이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손효로 팀장님. 네, 우선 뭐 100억 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 협약 체결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호재성 모멘텀이 나왔는데도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도 그랬었고 이제 PCL도 그렇고 사실 체결 강도를 봐도 그다음 수급을 봐도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PCL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PCL 말고도 단기 트레이딩할 종목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도 외인도 지금 5거래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 체결 강도도 사실 100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원래 단기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 체결이 계속 초단위로 팍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이런 호재성 모멘텀을 알고 누군가 소량 던졌는데 그 이후에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어제 종가 대비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특징주를 보시는 분들 크게 관심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효로 팀장 이렇게 두 분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추천주에 대한 리뷰 듣는 시간 가져볼까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늘 SK 하이닉스를 볼 텐데,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수익이 한 6% 정도 나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한지 리뷰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 하이닉스의 어떤 2분기 가격이 사실 많은 증권사에서도 2분기에 최대 매출 실적을 기대했습니다만 예상보다 모멘텀에 대한 둔화, 그다음에 D램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좀 둔화세를 보이면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분기에서는 또 좀 새롭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일단은 D램의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도 아니고 잠시 둔화된 그런 상황이고 또 3분기부터는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장 꾸준한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모바일 D램 쪽이 좀 부진했던 그런 2분기였는데 3분기는 전통적으로 모바일 D램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각종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들이 계속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 각종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다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바일 D램에 대한 강세가 3분기에는 일어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3분기의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예,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바이로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기술적 분석상 그 차트가 지금 하향에서 상향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종 수출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내수주들 대표적으로 바이오주들이 많이 떨어져 왔고 반등세를 점차 모색하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중국 쪽에서 이상 시험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 유전자 치료자 분석 그 치료제가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이 바이로메드 치료제가 VM202가 임상 결과가 계속적으로 이제 좋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그 효과도 커서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임상 3상에 돌입을 할 예정이고 그 결과를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로메드에 대한 그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그 기대 가치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목표 가격대를 목표 주가 28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을 21만 5천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로메드에 대한 투자 의견 주신 거고 출연하실 때 또 한번 짓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최희원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 국내는 오늘도 여전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봐주십시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는 2300선 아래로까지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이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 만큼 실적주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재 0.31% 하락하면서 2318.84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요, 20분경에 10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은 565억 원 규모로 매도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0.54% 상승하면서 46,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85,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1.32% 상승하면서 여전히 3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오늘 2.74% 빠지면서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분식 회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현대차, 네이버, LG화학은 모두 하락세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KB금융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20% 하락하면서 816.58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19선에서 시작했던 코스닥은요, 14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이 322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7% 상승하면서 11만 2,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신라젠도 오늘은 1.23%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는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고요. CJENM은 오늘 변동 없이 98,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HLB는 2.15% 하락하면서 95,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노스,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오늘 모두 상승세고 스튜디오 드래곤만이 2.25% 하락하면서 1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3.73% 상승하면서 44,4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주가 강세입니다. 우리은행도 오늘은 3% 상승하면서 16,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삼성 SDI, LG생활건강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전기술은 9.62% 하락하면서 23,9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국제강, 그리고 현대리바트, 한전 KPS, 현대백화점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셀트리온, 3위는 대하TI, 4위는 현대로템, 5위는 현대건설, 6위는 HLB, 7위는 LG디스플레이, 8위는 세원셀로텍입니다. 오늘 남북경협주와 바이오주가 인기 검색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5위인 현대건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대표적인 남북경협주입니다. 지난주 이 남북이 판문점에서 도로회담을 가졌는데요. 개성에서 평양, 고성에서 원산을 잇는 도로를 함께 현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8월에 도로 사정이 어떤지 공동조사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현대건설은 대북 사업에 가장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은 인력도 많아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6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었는데 오늘은 1.91% 하락하면서 56,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LG 디스플레이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중국발 LCD 가격 폭락으로 7년 만에 적자 위기에 직면한 LG 디스플레이가 올레드 올인 전략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 높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제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가격을 내리기 위해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올레드 스크린을 추가로 공급받을 것이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지난주 실적 악화 전망에 하락세였지만은 오늘은 18,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위인 세원셀로텍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세원셀로텍은 일본 올림푸스와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인 올림푸스 RMS로부터 연골세포치료제인 콘드론의 임상 3.3 시험 계획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콘드론이 한국에서 허가받은 세포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일본 현지 임상 3상 시험 개시를 승인받았습니다. 한국은 물론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등에서 6,000건에 이르는 글로벌 환자 치료 성과를 축적한 등이 영향을 미쳐서 임상 3상 전개는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21% 상승하면서 5,22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연결합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남북 경협주가 많이 밀리는데 예. 남북 경협주로 분류하기보다는 저는 그 중국발 건설 시장의 최대의 수혜를 보고 있는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죠. 2015년대에는 6.7에서 2017년에는 8.3으로 2년새 1.6% 증가됐는데 이런 단순한 그 수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제 금액으로 보면은 2016년대는 한 중국 법인의 매출이 4,097억이었는데 17년대는 9,457억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이게 성장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성장이 실적으로도 이제 연결이 돼 갖고 지난 그 1분기에 보면은 매출액이 4,383억, 순이익이 592억 이렇게 증가됐는데 이 증가폭은 80%가 넘는 그런 대폭적인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그런데 이러한 그 흐름 자체가 2분기에도 연속될 것이다. 그래서 2분기에도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한 2,625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지금 현재 많이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는 이런 시점이 한번 분할 저점 매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그 의미에서 일단은 올해 그 7월에는 결과적으로 실적의 중심으로 한 그런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실적이 호전이 되는 이런 대형주를 이렇게 폭락할 때 저점 매수를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의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400원 이렇게 드렸는데 만약에 종가 무료까지도 반등을 못한다 그러면은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다시 찾자 그런 의미로 9,400원의 손절가 이렇게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투자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장기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부자기 및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기 배경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장 흐름 짚어보기에 앞서서 저희 수익률 리뷰 좀 하겠습니다. 5월 말쯤에 매수가 됐었죠. 평화홀딩스가 오늘장에서도 장중에 10%가량 급등세를 보였는데 수익이 한 20% 가까이 오늘 기준으로 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요.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제 평화홀딩스는 현재 이제 수소차 섹터,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정부 정책 수혜주에 대장주로 이제 등극을 하면서 평화산업과 이제 평화홀딩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수소차 섹터를 끌고 가는 이런 흐름을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그 친환경적인 부분들은 이제 시작이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6월 달에 윗골이 달렸던 부분들을 충분히 채워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드렸던 목표가 9,000원 보고 그대로 매매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목표 주가 9,000원 그대로 유지하시겠다 말씀을 주신 거고요.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금 마이너스 0.28, 0.23 이렇게 지금 뭐 출발이 됐는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뭐 2,300포인트, 2,300포인트를 지금 금요일 날 한번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2,300포인트를 테스트한 금요일의 저점이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00을 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02까지 내려오면서 800포인트의 하단을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전개를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커다란 모멘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7월 6일 날 미국의 중국 25% 고율 관세 시행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앞두고 다소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질 수뿐이 없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쭉 드렸던 대로 지금은 뭐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중형주보다는 소형주 이렇게 종목별 개별 장세가 연출될 수뿐이 없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거를 매매 전략의 중심에 두고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도 전체적으로 뭐 지수가 지금 뭐 좀 좋지 않게 전개가 되면서 역시 이제 이슈를 보유한 이런 이슈 보유 쪽으로 좀 움직이는데 오늘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이제 상승 탄력을 마련하는 거는 비트코인 관련주죠. 가상화폐 쪽에 이제 퓨처 스트림 24.51%. 이런 종목들의 지금 채굴 관련주 쪽에서는 매커스가 지금 13.94% 이렇게 이제 급등들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종목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낙폭이 지금 깊었던 개별주들 중에서 이슈가 보유하거나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 강하게 튀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는 흐름은 지금 뭐 남북 경협주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꺾인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수급의 중심은 어디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역시 친환경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섹터 쪽으로 지금 수급이 옮겨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을 보면 알겠지만은요. 거의 뭐 1년, 2년 동안 이제 바닥권에 누워 있다가 거의 이제 매집이 끝나고 들어오는 그런 수급적인 특징을 가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제가 2차전지 전기차 중에서는 포스코 캠텍을 추천을 드렸고 수소차 쪽에서는 평화홀딩스를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평화홀딩스를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은 자율주행차 섹터 쪽에서 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모입니다. 에스모 073070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는 구 넥센테크 상호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자율주행차 쪽에 지금 속해 있는 섹터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인데 1994년도에 설립된 자동차용 와이어린 하네스 부품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10%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수익성이 상당히 뛰어난 업체이면서 한 가지 지금 모멘텀을 또 받아가는 거는 자회사 중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사가 있습니다. NDM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회사가 지금 음성 인식 기술인 아폴로라는 그러한 기술 제품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에스모 이외에도 지금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해성 DS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에스모는 오늘 눌림목이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11,000원 밑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자율주행 섹터에서 S몰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진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